김국장 오늘, 예. 오늘 내가 못된 너 많이 된다. 예? 내가 못된. 아침에 시간을 안설하게 안에 자체가 불정을 많이 해요. 자, 벌려. 벌려. 예. 자, 시작. 팔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계속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앉아가지고 조금 당기는 거. 오금님 동생이 오금인가? 내려바꾸고 셋 아까 봤잖아. 얼굴 가는 거 못 봤어. 올라가, 나 올라갈 때 오랜만인데 보자. 얘랑 나들어 완전 얘랑 허리 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벌리기. 네, 최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한철수 씨가 지금 베트남에 봉사활동 하는데 안 입는 말동 티셔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기분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 가시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상황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제 정리는 안 했지만은 일단 뭐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받고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없으니까는 사무실한테 예. 새마을 마라톤 이거 새 거라 좀. 감사합니다. 야, 이거 한 벌, 이 천 좋은 건데, 킹글렛 한 벌. 가방까지 가방도 연하 이거. 이봉규 거, 이거. 가방도 연하 내가 가방에. 예. 잠깐요. 벼룩시장 해야 되겠다. 전에 한번 남녀진 시장님 만났는데, 당부를 하더라고요. 제발 구민 마라톤 클럽 사람들, 그 올레길 좀 뛰지 말라고.
시민들이 보고 그 뛰다니는 사람들 누구냐고 그런다고. 그 올레길이 그만 망가지거든요. 저도 갔다 보면 중간에 몇몇 꺼버진 데 있는데 그거 밟아서 그런 것 같은데 보면 올레길에 보면 뛰어다니지 마시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못 뛰어다니게 돼 있거든요. 괜히 나중에 덤탱이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 못 뛰게 좀 해주이소. 네. 중량 많이 나간 사람 하지 말아요. 걷기만 하라. 네. 거기서부터 걷기.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면 안 될까요? 예. 아이고야, 그 우리 이거 무엇이 하나만 더 올라가야 되나? 예. 와. 찍어주는 거 아닌가? 누르면 되죠. 와. 자세가 나요. 렌즈 대단하다. 예, 그대로 찍으면 되죠. 다만 들어오면 돼. 한번 여기서 봐. 자, 이걸 잘못 찍으면 이 앞에 찍었던 거 갖다 쓰면 돼. 몰라. 안 알겠습니다. 보여. 자, 역상 안 나와. 구라이트 클럽 화이팅! 자, 하트 크게 하겠습니다. 구라이트 클럽 하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 사진 좀 뭐, 지난번에 상 받은 거. 육상연합회 대신에 가는 게 오늘 유봉회장이 합의를 해가지고 오늘 시다사니까 유기인에 대해서 좀 감사드리고 추면은 또 시키면은 소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회장이 우리 6.25때 1952년에 특별 상정부는 알지만은 식량을 지원해줬으니까 자, 선물쟁이 하겠습니다. 제가 나도 좋고 하면 여러분들 너도 좋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도 좋고 네, 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하고 강국장님이 저 우승이 한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우승이 한마디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소하고 가사하고 소하고 그다음에 노래하고 토끼하고 소풍을 갔는데 가사가 가면서 저거 사자 이라니까 노래가 고래. 근데 거기 보니까 대중소가 있는데 소가 소 이랬거든. 마음에까지 소. 토끼가 그 나무고 난 다음에 토끼 이랬거든. 그래서 야 이거 막걸리 더 있어요. 토끼. 막걸리 이거 토끼. 막걸리 먹고 하면 토끼 이라니까. 잠깐만. 막걸리 먹고. 네, 가습니다. 아, 예, 많이 먹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와 같은 서번에 힘입어가 생활교육에서 하여튼 뭐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은 거고 여러분들이 구민반도 그래도 또 항상 많이 도와주시게 해가 제가 또 2년 동안 사무국장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사히 또 임기를 끝내고 됐으면 또 다음에는 구민반도 클럽에 또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가습니다. 예. 이번 수상자들은 얼굴이 다 못생겼는데 그 못생긴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박수! 예. 예, 정근철 의원님은 이번에 그 봉사상도 더불어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대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번 해산 청구 심판 결정문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국회의원 5명의 그 직위를 이제 박탈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뭐 비례대표는 당연히 박탈을 해야 되는데, 지방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까지도 이렇게 박탈하는 게 맞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지방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6명이 비례고 31명이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당연히 박탈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원리로 가야 된다.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 논리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법무부가 현재 이야기한 것은 국회의원들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법무부가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요청을 한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소속은 남지만은 이분들도 당연히 일관성의 원칙에서 저는 이분들도 그렇죠. 당연히 지금 그 법무부가 박탈해야 된다. 잘못한 것은 그렇죠. 그 종북 세력이라고 이제 규정이 돼서 해산이 됐는데 무소속이 됐던 그 그렇죠.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서 모순적인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거나 새로운 정당으로 뭐 이정희 전 대표가 됐던 이석기 전 의원이 됐던 중심이 돼서, 아니면 이선은 물론하지만 그분들이 조정을 해서 당을 만든다.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전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정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결정문에서 주문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결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당, 통진당은 해산된다. 그리고 그 소속 의원들의 이름까지 거명되면서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문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라든지 정당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 등에는 정당 해산의 요건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이 해산 결정을 받을 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해산 결정이 나면 소속 의원이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의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단 말이죠. 법 규정이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 기본적으로 사법부죠. 사법부는 법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도 없는 부분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버리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을 주문에 적었다는 것은 일종의 헌법재판소가 상권 분립의 원리에 위배되게 준입법권을 행사하는 대로까지 나아갔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는 대목으로서 이번 결정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상식적인 수준에선 정당이 없어지면 소속 의원들도 의원들을 그만둬야 되는 게 상식이긴 하지만, 교수님 말씀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그 표를 무효화했다라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봐서도 저는 좀 어느 정도 또 교수님 말씀은 뭐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가 좀 월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해산시켜놓고 그 소속 의원들은 그대로 유직을 시킨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거는 맞다. 자, 법치주의 한 말씀만 더. 법치주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법치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법, 입법, 행정 자격이 법의 근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 상징이 돼야 될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법에 근거 없는 그런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의적인 결정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비슷한 정당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유사정당 못 만들도록 했잖아요. 헌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사정당은 나오지 않다고 보이지만,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이번 현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진보가 목소리가 작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진보가 더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진보를 정말 진정한 가치,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통진당 강령이었던 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당을 만들 수 없는 건가요, 교수님? 그런 표현을 쓴다면 그것도 그 정당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정당의 당 간부라든지 당원들도 비슷한데다가 강령까지도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건 대체 정당이 됩니다. 우리 정당법 40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
된 정당과 같은 강령이나 기본 정책, 혹은 유사한 강령이나 기본 정책을 쓰는 정당을 대체 정당이라 하거든요. 창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령이라든지 기본 정책이 같으면 이러한 정당은 대체 정당이 돼서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제 한 질문씩 할 텐데요. 베니스 위원회가 그 결정문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흔하지 않은 판례를 연구하기 위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니스 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명칭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 여기 대표로 가 있고 심지어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12일에 선출까지 됐습니다. 이 베니스 위원회에서 이미 2009년에 정당제도에 대한 실천 규약을 통해서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이번에 우리 현재 통진당 해산 결정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결정문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내리겠네요. 내리고 있고 지금 이미 뉴욕타임스와 같은 외국 유력 언론들에서 현재 결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짧게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결정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좀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윤의 문건을 듣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보수의 또 아이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재 결정이 정치적 이유나 배경이 없다. 그런 거를 배경이 없고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다. 뭐 이렇게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셨다.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